이게 정말 학교 점심이라고요? 왜 이렇게 반찬이 많은 거죠? 이 모든 다른 그릇에 담긴 음식을 한 번에 다 먹어야 한다는 건가요? 런던의 글로벌 아카데미 교장실에서 영국인 교장인 제 목소리가 놀라움으로 가득 차 울려 퍼졌습니다. 새로 부임한 한국인 영양사 김지윤 씨가 보여준 한국 학교 급식 사진들을 보며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밥과 국, 그리고 4~5가지 다양한 반찬이 정갈하게 담긴 급식 식판이 있었고, 그것이 평범한 한국 학교의 일상적인 급식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톰슨입니다. 런던에 위치한 글로벌 아카데미의 교장이죠. 교육계에서 20년 넘게 일해왔지만 한국식 급식은 제게 완전히 새로운 영역이었습니다. 파스타, 피자, 감자튀김이 주를 이루는 영국 학교 급식과는 너무나 달랐으니까요. 이 모든 변화가 시작된 건 단지 6개월 전 우리 학교가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국의 급식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을 때였습니다. 톰슨 교장 선생님, 저는 서울에서 온 영양사 김지윤입니다. 앞으로 1년간 글로벌 아카데미의 급식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 일하게 될 것 같네요. 그녀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악수를 청했습니다. 지윤 씨는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는 30대 중반의 영양사였습니다. 서울 최고의 학교 급식 프로그램을 운영해온 경력을 가진 그녀는 영국 한국 교육 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우리 학교에 파견되었죠. 그녀의 눈빛에서 열정과 사명감이 느껴졌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사실 저희 학교 급식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계속 있어 왔어요. 건강하지 않고 맛도 없다는 평가가 많았죠. 제가 솔직하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실제로 우리 학교는 지난해 급식 만족도 조사에서 지역 내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이해합니다. 한국과 영국의 학교 급식 철학은 상당히 다르니까요. 제가 한국 급식 시스템의 장점을 영국 환경에 맞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내심 이 프로그램이 성공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파스타와 감자튀김에 익숙한 영국 아이들이 김치와 나물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하지만 교육청의 다문화 교육 확대 지침에 따라 이 프로그램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첫 회의에서 지윤 씨는 파워포인트 발표를 통해 한국 학교 급식의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하루에 평균 9에서 10가지 다른 음식을 학교에서 먹습니다. 주식인 밥과 국,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들이죠. 이것이 영양 균형을 맞추는 핵심입니다. 지윤 씨의 슬라이드에는 다양한 한국 학교 급식 사진이 있었습니다. 도시락 같은 급식판에 정갈하게 담긴 밥, 국,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들. 저는 피자 한 조각이나 파스타가 담긴 영국 학교 급식 트레이를 생각하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음식을 매일 제공하려면 비용이 상당할 텐데요. 제가 우려를 표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지윤 씨가 미소로 답했습니다. 한국 급식은 제철 식재료와 적은 양의 육류를 사용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비용 효율적입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감소를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지윤 씨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파스타와 피자에 익숙한 영국 아이들이 과연 김치나 나물 같은 한국 음식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죠. 점진적으로 도입해봐요. 처음부터 완전한 한국식 급식을 제공하는 건 무리일 테니 단계적으로 진행하도록 해요. 지윤 씨의 제안에 안도의 숨을 내쉬며 동의했고, 우리는 글로벌 급식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시범 프로그램의 첫날, 저는 급식실에서 학생들의 반응을 직접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메뉴는 한국식으로 재해석된 영국 음식이었어요. 불고기 버거, 잡채 파스타, 그리고 약간 달콤한 양념의 치킨 윙. 평소 급식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급식 카운터에서는 지윤 씨가 직접 학생들에게 음식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각 메뉴의 원재료와 한국적 요소를 간단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게 뭐야? 왜 버거가 이렇게 달콤하지? 8학년 학생 제이슨이 불고기 버거를 한 입 베어 물고는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이건 한국식 바비큐 소스인 불고기 양념으로 맛을 낸 거야.
간장과 배즙 그리고 약간의 설탕이 들어가서 달콤해. 지훈 씨가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이거 맛있다. 평소 학교 버거보다 훨씬 나은데. 그의 친구 에밀리가 대답했어요. 에밀리는 두 번째 한 입을 크게 베어 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반적인 반응은 예상보다 긍정적이었습니다. 특히 달콤한 양념이 들어간 음식들이 아이들의 입맛에 맞았어요. 일부 학생들은 생소한 맛에 당황했지만 대부분은 새로운 경험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저는 급식실의 잔반통을 살펴보았는데 평소보다 음식물 쓰레기가 적어 보였습니다. 첫 주가 지나고 지훈 씨는 더 과감한 시도를 제안했어요. 다음 주에는 비빔밥을 소개해보는 건 어떨까요? 영국 학생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한국 음식이에요. 그렇게 비빔밥 데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지훈 씨는 전통적인 비빔밥에서 약간 변형한 버전을 준비했어요. 고추장 소스는 덜 맵게, 각종 나물과 고기는 영국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별도로 제공됐죠. 마치 샐러드 밭처럼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한국 음식인 비빔밥을 소개합니다. 비빔은 섞는다는 뜻이고 밥은 쌀밥을 의미해요. 자신이 좋아하는 재료를 골라 밥 위에 올리고 소스와 함께 잘 섞어서 드세요. 지훈 씨는 급식실 한쪽에 커다란 칠판을 세우고 비빔밥의 역사와 의미를 설명해 놓았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비빔밥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는 짧은 영상도 재생했죠. 지훈 씨의 설명을 들은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줄을 섰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재료들 앞에서 망설이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몇몇 용감한 학생들이 먼저 맛을 보더니 곧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이거 진짜 맛있어요. 소스가 조금 맵지만 밥이랑 같이 먹으니까 괜찮아요. 9학년 학생인 타일러가 입 주변이 빨갛게 물들면서도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이 시금치 나물 같은 건 처음 먹어보는데 참기름 맛이 독특하네요. 11학년 레이첼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특히 12학년과 13학년 학생들 사이에서는 의외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건강에 관심이 많던 고학년 학생들은 비빔밥의 균형 잡힌 영양소 구성의 매력을 느꼈어요. 이게 바로 내가 찾던 거야. 단백질, 채소, 탄수화물이 한 그릇에 다 들어있잖아. 그리고 맛도 좋아. 육상부 주장인 마커스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3학년 학생인 올리비아 워커는 평소 채식주의자로 급식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첫 번째 비빔밥 데이에서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비빔밥 바가 생기기 전에는 학교에서 점심 먹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대부분 고기 위주였거든요. 그런데 비빔밥은 완전히 달랐어요. 다양한 채소를 선택할 수 있고 고기를 빼고도 맛있게 먹을 수 있었죠. 처음으로 학교 급식에서 배부르게 먹고도 건강하다고 느꼈어요. 올리비아는 이 경험을 계기로 한국 음식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지훈 씨의 지도 아래 채식 버전의 한국 요리 레시피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표고버섯 불고기 레시피는 다른 채식주의자 학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9학년 루카스 존스는 심각한 편식으로 잘 알려진 학생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캐롤은 수년간 아들이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도록 격려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죠. 그런데 비빔밥이 소개된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루카스가 어느 날 집에 와서는 오늘 학교에서 비빔밥이라는 걸 먹었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라고 말하는데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캐롤은 회상합니다. 루카스가 새로운 음식을 좋아한다니 믿을 수 없었죠. 더 놀라운 건 그가 시금치 나물도 먹었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녹색 음식은 절대 입에 대지도 않았거든요. 루카스는 자신의 변화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비빔밥이 다른 음식과 달랐던 건 내가 직접 만들 수 있다는 거였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넣을 수도 있고 새로운 것을 조금씩 시도해 볼 수도 있었죠. 그리고 다른 애들이 다 먹는 걸 보니까 나도 용기가 생겼어요. 이러한 개인적인 성공 사례들이 더해지면서 학생들 사이에서 한국 음식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한 이국적 요리 정도로 여겨졌던 것이 이제는 일상적인 급식의 일부가 되었죠.
비빔밥 데이의 성공에 고무된 지훈 씨는 다음 단계로 한식의 날을 월별로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월 마지막 금요일에는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갈비찜 등 다양한 한국 요리가 메인 메뉴로 제공되었죠. 서서히 학생들이 한국 음식의 맛과 향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범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4개월 무렵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혁신적인 퓨전 요리로 유명한 미슐랭 스타 셰프 제임스 해리슨이 공통 지인을 통해 우리 학교 급식 프로젝트에 대해 듣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진행하고 계신 일을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해리슨 셰프는 회의 중에 말했습니다. 한국 요리 전통과 영국 학교 급식을 결합하는 것은 제가 믿는 요리 퓨전의 정확히 그런 종류입니다. 해리슨 셰프는 최근 아시아 요리 투어를 마치고 돌아왔으며 특히 한국 음식 문화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의 방문은 우리 프로그램을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저희 글로벌 급식 프로젝트의 컨설턴트가 되어주시겠어요? 저는 우리 이니셔티브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더할 기회를 보고 물었습니다. 기꺼이 하겠습니다. 그는 열정적으로 대답했습니다. 한국 요리는 균형, 계절성,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철학적 접근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영국의 단체 급식에 대한 우리의 사고방식을 혁신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해리슨 셰프의 참여는 단순한 이름 빌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주 적어도 하루를 학교에서 보내며 주방팀과 함께 작업했습니다. 영양과 맛을 모두 충족시키는 메뉴를 개발하기 위해 그는 자신의 레스토랑 요리사들 중 일부를 데려와 학교 급식실 직원들에게 기술 훈련을 제공했습니다. 제가 셰프로서 실수했던 부분은 학교 급식의 규모와 제약을 과소평가한 것이었습니다. 해리슨은 인터뷰에서 고백했습니다. 수백 명의 아이들에게 신속하게 음식을 제공해야 하는 상황에서 미슐랭 수준의 요리를 기대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품질을 타협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도전은 대량 조리가 가능하면서도 영양가 있고 맛있는 요리법을 개발하는 것이었죠. 해리슨의 주방 리더십은 급식실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었습니다. 30년 경력의 학교 급식실 책임자 마가렛 윌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미슐랭 스타 셰프가 우리 급식실에 온다니 정말 긴장됐어요. 그가 우리 요리를 비판하지 않을까 걱정했죠. 하지만 그는 정말 겸손했어요. 그는 먼저 우리의 제약과 어려움을 이해하려 했고 그런 다음 해결책을 함께 찾아갔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출근하는 것이 기대돼요. 요리에 대한 열정이 다시 살아났어요. 해리슨 셰프는 지훈 씨와 긴밀히 협력하여 두 요리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학생들의 발전하는 입맛에 맞는 영국 한국 퓨전 요리 시리즈를 개발했습니다. 그의 요크셔 비빔밥은 지역 채소와 바삭한 베이스로 전통적인 요크셔 푸딩을 활용한 것으로 즉시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것이 효과를 보게 하는 비결은 해리슨 셰프가 직원 교육 세션 중에 설명했습니다. 한국 음식의 핵심. 원칙 균형, 계절성,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친숙한 영국 요소를 통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한국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요리 언어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셰프 참여의 가장 눈에 띄는 영향은 프레젠테이션의 극적인 개선이었습니다. 학교 급식은 기관식 외관에서 학생들이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싶어하는 아름답게 정렬된 접시로 변모했습니다. 보기 좋으면 아이들이 시도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해리슨 셰프는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눈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해리슨의 명성은 학교 밖으로도 영향력을 확장시켰습니다. BBC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학교 급식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이는 영국 전역의 학교 급식 정책에 대한 새로운 대화를 촉발했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직접 우리 학교를 방문하여 프로그램을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해리슨은 또한 자신의 유명 레스토랑의 글로벌 아카데미 메뉴라는 특별 코스를 추가했습니다. 이 메뉴의 수익금 일부는 학교 급식 개선 프로그램에 기부되었죠. 이런 홍보는 프로젝트에 대한 인식을 크게 높였고 다른 셰프들과 식품 산업 전문가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해리슨은 단순한 유명인 지지자가 아니었어요. 지훈 씨는 설명합니다. 그는 진정으로 아이들의 음식에 대한 관계를 바꾸고 싶어 했고
그들이 어릴 때부터 다양한 맛과 식문화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의 참여는 이 프로젝트를 한 학교의 실험에서 전국적인 대화로 변화시켰습니다. 해리슨 셰프와 지훈 씨의 협력은 학생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독특한 영국-한국 퓨전 요리를 탄생시켰습니다. 이 레시피들은 두 나라의 식문화를 우아하게 결합하며 학생들에게 친숙하면서도 새로운 맛의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1. 요크셔 비빔밥. 전통적인 요크셔 푸딩을 그릇으로 사용하여 그 안에 밥, 계절 채소, 얇게 썬 로스트 비프를 넣고 고추장과 그레이비 소스를 섞은 특별한 소스를 곁들인 요리.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메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12학년 학생 벤 하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크셔 푸딩은 우리 가족이 매주 일요일 로스트 디너와 함께 먹는 음식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새로운 방식으로 먹어보는 건 처음이었어요. 정말 맛있었고 우리 할머니도 이 레시피를 알고 싶어 하셨어요. 2. 김치 피쉬앤칩스. 전통적인 영국 피쉬앤칩스를 한국적으로 재해석한 요리. 생선은 고춧가루와 된장을 섞은 반죽에 코팅하고 감자는 김치와 함께 볶아 제공했습니다. 매콤하면서도 친숙한 이 조합은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3. 잡채 shepherd 파이. 영국의 전통적인 shepherd 파이에 당면과 한국식 볶은 채소를 추가하고 으깬 감자 대신 으깬 고구마를 올린 퓨전 요리. 으깬 고구마에는 약간의 참기름을 더해 고소한 풍미를 더했습니다. 4. 불고기 파스티. 코널의 전통 파스티를 한국식으로 재해석한 요리. 안에 불고기와 당근, 양파, 버섯이 들어가며 고기의 양념은 전통적인 한국 불고기 소스를 사용했습니다. 5. 김치 치즈 토스트. 영국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간식인 치즈 토스트에 김치를 추가한 간단하면서도 맛있는 조합. 처음에는 학생들이 의심스러워했지만 맛보고 나면 대부분이 팬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퓨전 요리들은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해리슨 셰프는 이런 창의적인 조합이 중요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음식은 문화에 가장 접근하기 쉬운 입구입니다. 아이들에게 완전히 낯선 음식을 갑자기 소개하면 거부감을 느낄 수 있지만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새로운 것을 결합하면 그 다리를 건너는 과정이 훨씬 쉬워집니다. 이것은 음식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고 존중하는지에 대한 더 넓은 교훈이기도 합니다. 학교 급식소에서의 성공에 고무된 해리슨 셰프는 이 레시피들을 모아 학교에서 맛보는 세계 영국 한국 퓨전 급식 레시피라는 요리책을 출판했습니다.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수익금은 급식 개선 자선 단체에 기부되었습니다. 10학년 학생 아이샤 파텔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음식은 그냥 배를 채우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음식이 이야기를 담고 있고 문화를 표현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김치 치즈 토스트를 만들어 가족에게 대접했는데 부모님이 정말 좋아하셨어요. 아빠는 이제 매주 김치를 사오시게 됐답니다. 처음에 학부모들의 반응은 혼합된 것이었습니다. 일부는 새로운 접근법에 열광했지만 다른 일부는 자녀들이 친숙하지 않은 음식을 먹게 될 것을 걱정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어요. 7학년 학생 조지의 어머니인 사라 톰슨이 말합니다. 조지는 원래도 까다로운 식성을 가졌는데 그가 한국 음식을 먹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그가 집에 와서 비빔밥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학부모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지훈 씨와 해리슨 셰프는 가족 요리밤이라는 월간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학부모들이 자녀와 함께 학교에 와서 한국 음식과 영국 한국 퓨전 요리를 배우고 함께 요리하는 시간이었죠. 가족 요리밤은 단순한 요리교실 이상이었어요. 학부모위원회 회장인 레이첼 존스가 설명합니다. 그것은 가족들이 함께 모여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다른 문화에 대해 배우며 무엇보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커뮤니티 행사였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제 가정에서 한국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특히 인상적인 것은 다문화 가정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인도계, 카리브계, 중동계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부모들이 자신들의 전통 요리법도 학교 급식에 통합되길 희망한다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비빔밥을 먹고 집에 와서는 우리 전통 음식인 카레에 대해 더 궁금해했어요. 인도계 학부모인 프리아 샤르마가 말합니다. 이전에는 친구들 앞에서 인도 음식을 먹는 것을 부끄러워했는데 이제는 자신의 문화적 유산에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어요. 일부 학부모들은 더 나아가 글로벌 가족 레시피북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각 가정에서 전통 레시피를 기고하고 그 역사와 문화적 의미를 설명했죠. 이 책은 학교 기금 마련을 위해 판매되었고 놀랍게도 지역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학부모가 처음부터 지지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비용 문제를 제기했고 다른 일부는 아이들이 낯선 음식을 거부할까봐 걱정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는 오픈 키친 데이를 개최하여 학부모들이 직접 급식 준비 과정을 참관하고 맛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 모든 아시아 음식이 우리 예산에 맞을지 의문이었어요. 학부모 마이클 브라운이 고백합니다. 하지만 지윤 씨가 보여준 숫자를 보고 놀랐어요. 제철 채소와 적은 양의 고기를 사용하는 한국식 식단이 실제로 장기적으로는 더 경제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의 건강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점차적으로 학부모들은 단순히 급식 프로그램의 소비자에서 적극적인 참여자로 변모했습니다. 학부모 자원봉사자들이 학교 텃밭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일부는 특별 행사에서 요리 시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참여는 학부모들과 학교 사이의 관계를 강화했고 더 강한 커뮤니티 의식을 형성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급식이 이렇게 교육적이고 문화적으로 풍부한 경험이 될 줄은 몰랐어요. 학부모 소피 윌리엄스가 말합니다. 이제 저희 가족은 매주 새로운 국가의 요리를 시도하는 세계 요리 밤을 갖고 있어요.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와 맛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게 된 것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가장 놀라운 변화는 단순히 메뉴를 넘어섰습니다. 한국 급식 시스템의 철학이 학교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고, 나아가 지역 사회로까지 그 파급 효과가 확대되었습니다. 첫째, 잔반 제로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학교의 관행을 따라 학생들은 자신이 먹을 수 있는 만큼만 가져가고 남기지 않도록 권장받았습니다. 학생들은 접시에 있는 음식을 다 먹은 후에만 추가 음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음식물 쓰레기가 50%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 성공적인 모델은 지역 내 다른 학교들은 물론 지역 레스토랑들에게도 영감을 주었습니다. 환경 보호와 음식물 쓰레기 방지에 대한 인식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환경. 과학교사인 브라이언 케네디가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행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환경단체인 그린 런던은 우리 학교의 음식물 쓰레기 감소 전략에 감명받아 이를 기반으로 전체 자치구를 위한 새로운 지속 가능성 이니셔티브를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지역 사회 행사에서 발표자로 초청받아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했고, 이는 더 넓은 지역 사회 의식 변화에 기여했습니다. 둘째, 학교 정원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윤 씨의 제안으로 학교 뒤쪽의 작은 공간이 정원으로 변모하여 학생들이 상추, 토마토, 고추 등의 채소를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곧 지역 사회 정원으로 확장되었고 인근 주민들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은퇴한 원예사인 해럴드 톰슨은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학생들에게 원예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이 아이들의 열정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들은 씨앗부터 식탁까지 전체 과정을 이해하게 되었고, 이것은 음식과 자연에 대한 그들의 관계를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학교 정원은 지역 노인센터와 협력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노인들이 학생들에게 전통적인 영국 원예 기술을 가르치고, 학생들은 노인들에게 한국식 채소 재배법을 소개했습니다. 이 세대 간 프로그램은 BBC 지역 뉴스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셋째, 음식과 문화 수업이 정규 교육과정에 통합되었고 이는 지역 문화축제로 확장되었습니다. 학교는 세계 음식 축제를 개최하여 지역 사회를 초대했고 수천 명의 방문객이 다양한 문화적 음식과 공연을 즐겼습니다. 지역 비즈니스 또한 변화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인근 슈퍼마켓은 한국 식재료 섹션을 확장했고
지역 식당들은 메뉴에 한국, 영국 퓨전 요리를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런던의 유명한 버로우 마켓에서도 학교 급식 프로그램에서 영감을 받은 글로벌 퓨전 부스가 열렸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은 실로 놀랍습니다.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 에드워드 클라크가 말합니다. 식재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지역 농부들과 식품 사업자들이 혜택을 받았고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역 관광도 증가했습니다. 우리 학교의 성공 사례는 지역을 넘어 전국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런던 전역의 다른 학교들은 물론 맨체스터, 버밍엄, 에든버러 등지의 학교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디언은 비빔밥 교육혁명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통해 우리 학교의 변화를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교육부는 우리 학교의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영국 학교 급식 개선 이니셔티브라는 새로운 국가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들이 더 건강하고 문화적으로 다양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과 교육적 자원을 제공합니다. 지훈 씨와 해리슨 셰프는 전국 교육 컨퍼런스에 초청받아 음식을 통한 교육 급식이 어떻게 학교 문화를 변화시키는가라는 주제로 기조 연설을 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단순히 급식 메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통해 아이들의 세계관을 넓히고 다양성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시작한 것은 단순한 급식 개혁이 아닙니다. 지훈 씨는 설명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음식, 문화, 그리고 환경에 대한 관계를 가르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입니다. 비빔밥 한 그릇이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것이 놀랍지 않나요? 물론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6개월의 성과는 고무적이지만 지속 가능한 변화를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재정적 지속 가능성이 도전 과제입니다. 다양한 식재료와 신선한 채소를 사용하는 한국식 급식은 기존 시스템보다 비용이 더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역 생산자와의 직접 거래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교내 텃밭 확장을 통해 일부 재료를 자급자족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도 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잔반 제로 캠페인 덕분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크게 줄었습니다. 학교 행정 담당자인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이 절감된 비용을 더 좋은 식재료 구입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죠. 둘째, 더 많은 학부모와 지역 사회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가족 요리 교실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학부모들이 한국 요리법을 배우고 가정에서도 실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노인센터와 협력하여 한국 요리를 가르치는 세대 간 요리 교실도 시작했습니다. 셋째, 교육과정과의 더 깊은 통합이 필요합니다. 지훈 씨와 교사들은 음식을 중심으로 한 융합 교육과정을 개발 중입니다. 예를 들어 수학 시간에 요리 비율을 계산하고 과학 시간에 식품 화학을 배우는 등의 방식이죠. 또한 영어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가족 요리에 대한 이야기를 에세이로 써보는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지훈 씨는 향후 6개월 계획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학생들이 한국 음식에 적응하는 단계였다면 앞으로는 음식을 통해 더 깊은 문화적,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한국 명절 음식을 통한 문화체험, 학생들이 직접 레시피를 개발하는 요리 대회, 그리고 다른 나라의 급식 시스템을 연구하는 프로젝트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이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지난 6개월은 우리 모두에게 큰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음식이 단순한 영양 섭취 수단을 넘어 강력한 교육과 문화, 교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더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지훈 씨가 회고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음식을 통해 학생들의 세계관을 넓히고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음식은 언어나 정치적 장벽 없이 사람들을 연결하는 보편적인 매개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가르쳐준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은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많은 학생들이 낯선 음식에 저항했지만 점진적인 접근과 교육을 통해 그들은 새로운 맛에 개방적이 되었습니다. 이는 학교 교육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아이들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칠 때는 인내심과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6학년 담임인 수장 교사가 말했습니다. 음식을 통해 이 원칙을 다시 확인했어요. 저는 교장실 창문을 통해 교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난 후 학생들이 텃밭에서 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양한 인종과 배경을 가진 아이들이 함께 웃으며 작물을 돌보고 있었죠. 비빔밥 한 그릇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이제 학교 전체의 문화를 바꾸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비빔밥은 우리에게 음식 이상의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가 지훈 씨에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다양성 속의 조화, 균형, 그리고 함께 나누는 기쁨을 알려주었습니다. 한 그릇 안에 여러 재료가 각자의 맛과 색을 유지하면서도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비빔밥처럼 우리 학교도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각자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지훈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톰슨 선생님. 비빔밥의 진정한 기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더 많은 학교와 지역사회로 이 변화가 퍼져나가길 기대합니다. 우리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앞으로 어떤 도전과 성공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직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미 돌아갈 수 없는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작은 비빔밥 한 그릇이 영국 학교 교육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영국 학교에 도입된 한국식 급식이 학생들의 식습관뿐만 아니라 학교 문화 전체를 바꾸고 더 나아가 다양성과 포용성에 대한 이해까지 넓히게 된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놀라운 사례였습니다. 여러분도 음식을 통해 다른 문화를 경험하거나 이해하게 된 특별한 순간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글로벌 감동 튜브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